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R에서 모든 객체는 모드를 갖습니다. 모드란 객체가 메모리에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모드의 종류로는 숫자를 나타내는 뉴메릭, 문자를 나타내는 캐릭터, 논리값을 나타내는 로지컬, 리스트 구조를 나타내는 리스트, 그리고 함수를 나타내는 펑션 등이 있습니다. 모든 객체는 이 가운데 하나의 모드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객체의 유형에 따른 모드의 종류를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드 함수를 이용하면 인수로 주어진 객체의 모드를 알 수 있습니다. 숫자를 하나 인수로 줘보면요, 저 숫자의 모드가 뉴메릭이라고 알려줍니다. 숫자 벡터를 인수로 줘볼까요? 숫자 벡터 또한 이와 같이 뉴메릭 모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자를 이렇게 인수로 주면은 캐릭터 모드라고 알려주고요. 이번에는 문자 벡터를 인수로 줘보겠습니다. 문자 벡터 또한 캐릭터 모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팩터를 한번 인수로 주어서 팩터의 모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드 함수를 실행해서 팩터의 모드를 확인해 보면은 팩터의 모드는 뉴메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팩터는 숫자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모드는 뉴메릭입니다. 날짜에 대한 모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짜의 모드는 또한 뉴메릭입니다. 날짜 역시 숫자로 저장되기 때문에 날짜의 모드는 뉴메릭입니다. 논리값의 모드는 로지컬이고요. 그리고 리스트 데이터 구조의 모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트 구조의 모드는 리스트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모드도 한번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의 모드는 리스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모드는 리스트이고 데이터 프레임의 모드 역시 리스트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리스트를 구성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의 모드는 리스트가 됩니다. min이란 함수의 모드는 펑션이고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 객체의 모드를 살펴봤지만은 데이터 객체의 이 모드들은 모두 뉴메릭이나 캐릭터나 로지컬이나 리스트나 펑션 가운데 하나입니다. 벡터의 구성 원소는 모두 동일한 데이터 유형에 하는 반면에 리스트는 벡터와 달리 여러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드의 관점에서 보면은 벡터는 모든 원소가 동일한 모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리스트의 원소는 서로 다른 모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R에서 모든 객체는 이와 같은 물리적 저장 형태와 별도로 클래스라는 추상적 형태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는 숫자라는 하나의 형태로 저장되더라도 이 숫자는 실제로 다양한 많은 것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숫자는 거리를 나타내는 객체가 되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객체는 숫자로 저장되기 때문에 모두 뉴메릭 모드를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객체는 의미상 다른 해석이 가능한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날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날짜 객체는
모드를 살펴보면 뉴메릭입니다. 그래서 날짜 객체의 모드는 숫자이며 하나의 숫자로 이루어진 길이 1인 숫자 벡터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클래스를 보시면은 데이트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은 그 숫자를 날짜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R은 그 숫자를 단순히 정수가 아니라 1970년 1월 1일부터 경과된 일수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한 처리는 데이트 클래스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 클래스의 객체에 이와 같이 1을 더하면 이 숫자 1은 날짜 하루를 의미하며 따라서 단순히 숫자 1이 더해진 정수가 아니라 하루가 더해진 이러한 날짜가 출력이 됩니다. 이처럼 R은 클래스에 따라 객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에 따라 R은 해당 클래스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함수, 이 프린트 함수는 클래스에 따라 객체를 출력하는 다양한 버전의 하위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날짜를 의미하는 데이트 클래스를 출력할 때는 내부적으로 print.date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인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구조를 출력할 때는 print.dataframe이라는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회귀 모델은 LM 클래스입니다. 회귀 모델을 출력하면은 이 print 함수는 print.lm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회귀 모델을 그에 적합한 형태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R은 객체를 출력할 때 해당 객체의 클래스를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적당한 하위 프린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일단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호출되는 하위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 보려고 그러면은 methods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프린트 함수를 인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프린트 함수에서 호출되는 클래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다양한 하위 함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더라도 그 객체가 어떠한 클래스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하위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프린트 함수가 자동으로 선택돼서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유형의 변화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 중에 종종 발생합니다. 문자형이나 숫자형과 같은 데이터 유형을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유형별 변환 함수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변환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환 함수는 인수로 주어지는 데이터 유형을 각 함수 이름이 의미하는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합니다. as 캐릭터 함수는 문자형으로 변환해주고 as 누메릭 함수는 실수형으로 변환해주고 as 인티저 함수는 정수형으로 변환해주고 as 로지컬은 논리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만약 변환이 불가능하면 NA가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as.numeric 함수로 숫자를 인수로 주면 그 숫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as.integer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로 변환하고자 하면 이와 같이 정수 부분만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as.character 함수를 이용해서 저 숫자를 문자로 변환해 달라 그러면 문자로 강제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자를 숫자로 변환을 해달라고 as.numeric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저 문자는 숫자로 변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NA가 출력이 됩니다. 벡터가 인수로 주어지면 벡터 연산이 수행되어 벡터 내 각 원소의 변환 함수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문자 형태로 만들어서 as.numeric 함수의 인수로 제공을 하게 되면 저 세 개의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숫자는 정상적으로 숫자로 잘 변환이 됩니다. 추가로 순수한 문자를 하나 원소로 추가해서 as.numeric 함수로 변환을 요청하면은 앞에 세 개는 숫자로 잘 변환됐지만은 마지막에 있는 and는 숫자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NA가 출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숫자를 as.character 함수로 문자로 변환하려고 벡터로 인수로 주게 되면은 11부터 15까지의 숫자는 문자로 잘 변환이 됩니다. 논리값은 숫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논리값에 as.numeric 함수를 적용하면 false는 0으로 변환이 되고 true는 1로 변환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드와 클래스의 개념 그리고 데이터 이용의 변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